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옵션 하시나요? 요즘에 미국에서 Zero Day to Expiration, 짧게 Zero DT가 되게 핫한 트레이딩 전략이죠. 옵션은 복잡한 토픽이 될 수 있어서 옵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단순하게 설명을 해보려 그랬는데 제 첫 번째 설명 시도를 들어보니까 저도 듣고 헷갈려서 설명을 줄이고 다시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이 이상하다 느끼신 적 있으세요? 어쩌면 Zero DT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지금 미국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로빈후드라는 앱이 옵션 수수료를 안 받아서 미국에서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 옵션 인기가 터졌습니다. 한때 사람들이 Zero DTA로 얼마 벌었다 잃었다 보여주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 사람은 3만 불로 시작해서 하루에 10만 4천 불 넘게 벌었고 이 사람은 3개월에 4만 6천 불, 한 210% 벌었습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Zero DT 때문에 자기 재산 다 잃었답니다. 옵션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50% 벌었다가 다음 6개월에는 100%, 41만 1000불 넘게 다 잃었답니다. 이 사람은 18살이라는데 몇천 불 가지고 14만 불까지 올렸다가 12만 6천 불 다시 잃고 그래도 시작한 액수보다 높게 남았죠. 이 사람은 3만 5천 불로 시작해서 530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6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10배 벌었네요. Zero DT는 그날에 만료되는 옵션 계약인데 왜 그날에 만료되는 옵션 계약을 하냐면 옵션은 만료 기간이 길을수록 더 비싸서 Zero DT는 리스크가 훨씬 더 커도 가격이 싸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으로 짧은 기간에 주식 사는 것보다 돈을 몇 배 벌 수 있으니까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주식 사는 거랑 Zero DT 하는 거랑 차이가 얼마나 날 수 있나 보게 이 10월 6일 S&P 500 ETF SPY 예를 보겠습니다. 이날 SPY는 한 422불에 시작했고 그리고 오후에 한 431불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루에 2.1% 올라간 날이었으니까 많이 올라간 날이었죠. 만약에 SPY를 422불에 두 주 구입했으면 844불 쓰는 거죠. SPY 가격이 431불에 팔았으면 한 주에 9불 벌어서 총 18불, 2.1% 버는 거죠. 그런데 SPY가 422불이었을 때 Zero DT 옵션 422불 스트라이크 콜은 1불 22에 사면 옵션 계약하는 게 100개 SPY 주가 있으니까 계약 하나에 100으로 곱해서 120불 비용이 나옵니다. ETF 얘랑 비슷하게 비교하러 계약을 7개 사면은 840불 쓰는 거죠. 여기에서 SPY가 431불로 올라갔을 때 옵션 계약은 9불, 이익을 계산하면 9불 곱하기 100주 곱하기 7 옵션 계약은 6,300, 마이너스 비용 840 빼면 이익은 5,460, 650% 버는 겁니다. 차이가 안 되죠. 그날 ETF를 사면 844불을 쓰고 18불 벌었는데 옵션을 840불 가치를 사면 5,460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콜옵션 사는 위험성은 가격이 떨어질 때죠. 만약에 SPY가 422불이었는데 421불로 떨어졌다. SPY를 샀으면 한 주에 1불 잃어 총 2불 잃고 ETF 팔면 842불을 돌려받는데 옵션을 샀으면 840불을 모두 잃게 됩니다. Zero DT 어렵죠. 개미 투자자들의 Zero DT의 수익을 다 합쳐보면 하루에 마이너스 35만 8천 불이랍니다. 그런데 왜 Zero DT에 대해서 논란이 나고 있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주식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느 전문가들은 마켓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Zero DT 옵션 명목 가치는 하루에 1조 달러랍니다.
주식이나 옵션을 사고 팔 때 마켓 메이커이라는 회사들이 있는데 마켓 메이커들은 주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죠. 이 회사들은 어느 계약 있는 회사의 주식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매수랑 매도가 들어올 때 사고 파는 역할을 해주고 매수, 매도 스프레드에 돈을 버는 겁니다. 옵션 계약 계산할 때 중요한 4가지 구릭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복잡해져서 단순하게 콜 옵션 델타만 보면 델타는 마켓 메이커이 그 옵션의 주식을 몇 개 사야지 옵션 가격 변화에 영향을 피할 수 있는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자가 콜 옵션을 사면 마켓 메이커는 투자자한테 옵션을 파는 거니까 트레이딩 반대편이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자는 돈을 버는데 마켓 메이커는 돈을 잃는 거죠. 그래서 마켓 메이커는 옵션 가격 변동성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옵션 계약에 100주가 있으니까 옵션 델타가 0.2면 마켓 메이커는 20주를 사야지 가격 변화에 영향을 피할 수 있고 만약에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옵션 델타가 0.3으로 올라가면 마켓 메이커는 10주를 더 사야지 가격 변화에 영향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옵션을 할 때는 마켓 메이커는 가격 움직임에 따라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이 예는 ZeroDTE랑 마켓 메이커이 주식시장 가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유튜브에서 본 예인데요. 하얀 줄은 S&P 500이고 파란 줄은 ZeroDTE 볼륨입니다. 이날 시작할 때 ZeroDTE 볼륨이 되게 낮았는데 S&P 500이 아침에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떨어지는 가격을 보고 이 가격이 오늘의 제일 낮은 가격이라 생각하고 ZeroDTE 옵션을 사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마켓 메이커는 SPY를 사기 시작해야 되고 그러면 S&P는 더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닫기 전에 돈을 벌었으니까 ZeroDTE 콜 옵션 팔고 마켓 메이커는 콜 옵션 사고 옵션 계약을 마치고 마켓 메이커는 시작한 것보다 SPY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옵션 계약에서 잃은 돈을 SPY가 가격 상승으로 벌었으니까 옵션 가격 변화에 피해를 안 봅니다. 이 예를 보면 S&P 500이 내려가는 날처럼 보였는데 ZeroDTE 때문에 반전이 된 걸로 볼 수 있죠. JP 모건 연구에 따르면 ZeroDTE는 하루에 가격 반전 상황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마감 전에 모멘텀을 더 강해시킨답니다. 요즘에 ZeroDTE 볼륨이 옵션 총 볼륨 43%이니까 ZeroDTE가 주식시장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더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ZeroDTE ETF까지 생겨서 미래의 ZeroDTE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만 있어서 떨어진 적 기억이 안 나는데 골드맨삭스에 따르면 8월 달에 S&P 500이 떨어졌을 때 ZeroDTE 때문이라 그러고 JP 모건은 ZeroDTE 때문에 원래 5% 떨어질 날이 25%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뱅크 아메리카는 ZeroDTE가 주식 가격을 평균으로 더 밀어준다고 그러고 옵션 시장을 운영하는 CBOE는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ZeroDTE는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없다고 말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S&P 500이 하루에 1%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게 1년에 7번 있었다 하는데 그런데 올해는 하루에 양방으로 1% 이동이 21번 있었다 합니다. 요약하면은 ZeroDTE가 가격 움직임 모멘텀을 증폭시키니까 볼 마켓 때는 옛날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고 베어 마켓 때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웠네요. 옵션 하는 분들한테 욕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미국에는 요즘에 주식 거래하는 게 공짜거든요. 한국에는 주식 사고 파는데 한 얼마 하나요? 다음 영상은 2024년 예측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